안녕하세요. 출리의 부동산 TV의 이충희 소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서생면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 시설, 특히 근린공원이나 경관녹지가 서서히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반 시설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재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 간접 자본을 말한다. 특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반 시설의 의미를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 의하면 기반 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 시설은 그 기반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기반 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46가지의 기반 시설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도시관리계획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은 토지이음에 들어가셔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미래에 인구가 늘어날 거니까 여기는 도로로 하고 이 지역은 녹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할 자리를 예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생 초등학교가 옮긴다고 고시가 되었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을 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고시를 하기 전에는 학교라는 것은 기반시설 종류의 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토지이음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주소 입력창인데 여기는 저희 부동산 주소인데요. 여기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이 부분 확인 도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개별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맨 아래에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소로 1류 요거 같은 경우는 도로고요. 소로 3류 요거도 도로고 이 화면에 지금 경관 녹지가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이 경관 녹지는 해제가 된 상태인데 아직 반영이 돼 있네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90% 정도 믿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 화면에서 도시계획 시설들이 도로도 있고 근린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아까 전에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관절곡 근린공원인데요. 10만 5천 평의 규모로 지금 관절곶 주변으로 해가지고 근린공원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린공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쪽에는 진화 해수욕장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근린공원인데 지금 근린공원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옆에 한 번 더 눌러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용도구역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지 이음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장을 해놨던 다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빗금 친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이고요. 20년이 됐다고 일몰이 되고 해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제외해 가지고 초록색 부분으로 빗금이 없는 부분은 해제가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지자체 같은 데서 이제 사업 계획이 들어오게 된다면 해제를 시킬 수는 없고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전체 면적이 151만 6천평 이렇게 되는데요. 진화공원은 2003년도 7월 31일 날 처음에 이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평수로 따지면 151만 6천평이었습니다. 그 후에 2010년도 10월에 151만 6천평 중에서 현재 지금 여기 보이는 모습대로 빗금 없는 근린공원 부분은 이제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결론은 풀리기 전에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82만 평이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69만 5천 평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에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전 재산 이제 털어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텃밭으로 사용하고 퇴직하고 상가를 지어서 월세 받고 살려고 계획을 잡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텃밭에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도시계획 시설을 빨리 한다면 이제 보상금을 받고 빠져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세월만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울주군 서생지역의 경우는 많은 도시계획 시설들이 2003년 7월에 지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몰이 될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진화공원의 경우도 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서생, 진화, 서생 나사리 쪽에 근린공원과 경관녹지가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올려봅니다. 그 풀리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인의 땅이 경관녹지로 되어 있다면 카페나 주택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죠.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경관녹지에서 해제가 된다면 일단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한 가지는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무하고 경사도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 토목 사무실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진화공원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딱 보면 이제 풀리기 직전에 투자를 엄청 잘하신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풀렸다는 거죠. 토지 이음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보실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랑 근린공원 같은 경우 이제 한꺼번에 토지 이음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보시면 여기 구멍이 뻥뻥 뚫린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지금 해제가 이미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1차로 2020년도 12월 달에 한번 24,000평이 해제가 되었고요. 2차로 2021년 7월 달에 또 이제 82,000평이 한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로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제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만 평이 더 해제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생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